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3월 6일 금요일 아침, 네, 오늘장 모사지 일부 순서 맡은 김동엽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어저께 시장은 또 그저께 폭락을 뒤로하고 상당히 큰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간밤에 또 미국 시장이 약간 또 꿀렁대가지고 지금 NXT에서 거래되는 대형주급, 특히 이제 어제 뭐 나스닥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다우가 좀 많이 빠졌죠. 어제 제가 장 초반, 그러니까 1시 우리 시간으로 1시 정도 때 보니까 막 한 900포인트 빠지고 이러던데, 그나마 좀 줄여가지고 70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뭐 나스닥은 뭐 한때는 한 200여 포인트 이상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뭐 양호하게 비교적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뭐 많이 바운드가 나오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다우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마지막에 들어줬는데도 1.6% 정도. 어제 이제 WTI가 장중 80불 넘어가면서 뭐 어제 또 중동에서 이제 유조선 피격 소식 들려오면서 유가가 크게 좀 오른 게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환율 다시 1480원대로 올라갔고, 유가가 뭐 장중에는 한 8% 이상 올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안정 조치 곧 뭐 내놓는다 이러면서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1% 정도 빠졌고요. 뭐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는 큰 움직임은 없었다. 근데 마이크론도 장중에는 한 4% 정도 빠지다가 종가로는 1% 안쪽으로 좁혀졌습니다. 채권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야간 선물이 한때는 4% 정도 빠졌었거든요. 어제 8% 올라서 상한가 치고 뭐 한 500포인트 장이 나왔는데, 자칫했으면 오늘 그거 한 반쯤 까먹는 장이 나올 뻔 했는데요. 그나마 좀 줄여서 마이너스 2.44라고 하면은 한 100여 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 정도까지도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 100포인트, 한 60, 한 7, 80 정도 마이너스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긴 한데, 치명적으로 엄청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지금 플러스로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들이나, 또 뭐 방산주, 또 뭐 정유주들, 또 일부 뭐 또 증권주들 이런 것들 강세도 꽤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뭐 하염없이 내린다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탄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에는 좀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고 나서 안정화가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금요일이라 차익 실현의 욕구도 있고, 또 어제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유가라든가 방산주도 세고, 원래 이제 반대급부적인 건데요. 정상적인 종목들이 과연 유가주 또 방산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오늘 관건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반등보다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어제부터 좀 탄력이 굉장히 생겼죠.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그 중에서도 이제 랭킹이 좀 높은 애들, 뭐 엊그저께 빠질 때도 안 빠졌던 테크윙 비롯해가지고 어제 뭐 하다못해 1세대 기업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요런 기업들, 또 한미반도체 워낙 또 강하게 중심 잡아주고 있고, 리노공업 요런 것들 중심으로 보면 뭐 반도체가 간밤에 미국에서 약했어요. 이거 아무 소용없죠. 지금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은 꽤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고, 어제 밤방송 때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앞으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또 로봇주들 관심 이런 걸로 또 접목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차분하게 일단 출발은 하겠지만
어제 그 뜨거운 분위기가 좀 수면 아래 있다가 금방 태세 전환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극강의 이제 변동성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치죠. 이게 계속 이렇게 지수가 무슨 10% 올라갔다 10% 내려갔다, 이거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인데, 오늘 조금 덜 움직이는 위아래로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나치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뭐 의외로 저는 시장 탄력이 금방 회복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지금 뭐 LIG 넥스원 같은 게 역시 대단하죠. 지금 15%나 올랐는데, 뭐 이번 주 내내 오른 종목이죠.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되든 뭐 700이 마이너스가 나도 어저께 500이 올라도 아무 끄떡없이 천궁2에 대한 인기의 척도대로 LIG 넥스원, 그리고 어제 뭐 하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방강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궁2의 시스템을 같이 구성하는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쪽, 또 RFICC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대 상승인데, 역시 이제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로 해서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뭐 그거 외에도 방산주 쪽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방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주가 올라서,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제 시간에서 어떻게 알고 미리 올랐는지 싶은데 태양광 관련주들 나름대로 좋았거든요. 지금 보면 뭐 천궁2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소부장들 일부가 강한 것도 있고, 또 유가 관련해서 뭐 땡땡석유 이런 것들, 또 HMM으로 대표되는 해운주, 요거 말고 태양광, 태양광 쪽 보셔야 돼요. 한솔,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 또 좀 SK 이터닉스도 지금 두 자릿수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 강세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어저께 사실 어제 다 막 올랐는데 그 중에서 또 좀 특징적으로 보면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스피어 같은 거 상 들어갔죠. 뭐 이런 것들은 눌림목이 아침에 좀 나오더라도 금방 태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살짝 마이너스인데 스피어 같은 거. 자, 어저께 상 들어갔던 솔브레인은 뭐 오늘 반도체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또 9% 올라 있고요. 뭐 초강세 종목들이 상당히 아직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따가 50분에 예상지수를 찍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마이너스 100까지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한 50 나올까 말까 요 정도 분위기일 것 같은데, 코스닥은 지금 호시탐탐 벌써 플러스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뭐 어저께는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대부분 그냥 15% 정도는 기본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뭐 마이너스도 약간은 있지만 플러스 종목들도 만만치 않게 꽤 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 쪽도 보면 뭐 내리는 것보다 올라가는 애들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강해요. FST도 5%, 프로텍도 5%, 뭐 테스 유니테스트 4%. 내리는 애들은 뭐 빵 프로대에서 1%대인데, 올라가는 애들은 재료가 붙어가지고, 아니면 수급이 좀 강화되면서 올라가는 힘이, 탄력이 훨씬 좋은 편입니다. 뭐 유가 관련주가 세겠지만, 저는 만약 붕 떠서 출발하면 뭐 별로 실익은 없다고 봐요. 흥구석유 같은 거 뭐 출발이야 당연히 뭐 좀 들어오겠죠. 근데 유가가 이제 올랐으니까. 근데 그 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글쎄 유조선 하나 공격받을 때마다 세게 올라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고, 실익도 없다는 거. 뭐 며칠 전에 기사 보셨겠지만 주유소 직원 27명 갖고 있는 흥구석유가 퍼가 1900인데 이게 계속 유가 올라간다고 무슨 실익이 생길 거라며 같이 올라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냥 S-오일이 올라가면 차라리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 석유 도매상이 이익을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거든요. 뭐 아직도 석유주 갖고 계시면 오늘 뭐 분위기 좋을 때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어제 미국장이 물론 뭐 다우 중심으로는 한 900포인트, 700포인트 이렇게 빠지긴 했어도 우리가 뭐 다우 갖고 기준 삼아서 하진 않잖아요. 뭐 나스닥이 조금 한 200포인트 빠지다가 한 50포인트가 이렇게밖에 안 빠지고 끝났다, 이런 거에 안도감을 가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어저께 분위기가 저는 좀 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뭐 외국인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음이고, 어저께 그저께 계속 그 코스닥에 1조 정도씩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그 매수가 들어오던데, 결국 그런 것들은 코스닥 대형주들 150,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천궁2 관련해서 오늘 LIG 넥스원, 네, 그리고 하나시스템, 뭐 RFICC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강세가 전환이 될 것 같고, 뭐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저께 제가 끝에 어제 밤방송 때 야간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가이드 계좌라든가 여기 이제 계좌에 지금 현금을 한 50% 이상 지금 어제 만들어 놓고 넘어갔는데, 이거 뭐 전체 장 분위기에 빗대서 보면 조금 피신했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글쎄요, 오늘 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살 건 아니라서 마이너스 나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움찔한 건 알겠으나 별로 그렇게 많이 기세가 눌려있는 장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시장이 뭐 만만치 않은데, 그냥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건, 예,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예. 만만치 않다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별로 안 밀릴 것 같아, 이런 얘기라고 보셔도 되죠. 예, 뭐 분위기가 뭐 썩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어제가 워낙 오르던 탄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화요일 수요일 날 엄청 빠졌고요, 그죠? 예. 장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오자마자 이틀 정도 완전 개폭락이 나왔고, 어저께 비정상적인 부분 일부를 이제 만회하면서, 또 코스닥은 거의 그저께 빠졌던 거 그대로 갖다 놓고 끝났거든요.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는 뭐 짧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어제 같은 코스닥 중심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좀 그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뭐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450, 뭐 마이너스 700, 뭐 어제는 또 플러스 500, 오늘은 또 어떻게 될까? 뭐 마이너스, 저는 살짝 출발을 하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1% 후반 정도씩 마이너스니까 뭐 플러스 출발하기는 좀 어려운 장세일 텐데, 예,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또 코스닥은 의외로 울긋불긋해요. 예,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강보합 정도 이렇게 출발해서, 예, 계속 가던 길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이유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시장이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이제 가격이 시작됐는데, 오늘 메소일 같은 경우, 예, 정유주 뭐 기름 올랐으니까, 기름값 요새 주유소 가 보시면 한 200원 이상 올랐죠. 거기다 PSK 같은 경우 뭐 소부장의 뭐 탑픽이다 이런 리포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AU 브랜드 같은 경우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다 이런 리포트가 오늘 좀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이어서 뭐 NXT에서, 예, 특별히 이제 강했던 뭐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네,
뭐 RFICC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 FST 이런 것들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 지금 전혀 주눅들지 않고 뭐 미국이 빠졌다고 약세이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강세를 꽤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흐름은 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시장은 뭐 급등락에 따른 사이드카가 매일 위아래로 발동이 되고 있죠. 자, 역대급의 상승이 어제 나온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심장 약한 사람에겐 부적절하다 이런 이제 월가의 전문가 코멘트도 있었고, 자, 현기증 나는 시장이라는 게 맞는데 오늘은 글쎄요, 제가 봐선 뭐 약간 눌림목 이후에 약간 나이키형 비슷한 로고 모양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외국인 순매수는 뭐 삼성자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두산 에너빌, 뭐 셀트리온, 삼성 SDI 중심으로 2월 달에 많이 단 종목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ETF는 어저께 코스닥 중심으로 150종목 관련된 레버리지 ETF가 엄청나게 상승이 좋았고, 글쎄 오늘 일단 뭐 은행주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PBR 1배 미만의 저 PBR 종목들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PBR이 좀 낮은 기업들이 좀 자극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 PBR 주들은 이제 대부분 은행주들, 뭐 일부 또 대형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PBR이 낮죠. 자,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은 뭐 이란군에서는 봉사 안 했다 그러지만 저렇게 유조선 피격 소식이 나오면 어디 겁나서 지나가기나 하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자, 다음 주 되면 코스닥에 또 엄청난 일이 발생이 할 텐데 액티브 ETF가 3월 10일부터 운용이 시작되면 특정 종목이 스타주가 만들어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 자, 그리고 천공투에 대한 인기 대단하다 뭐 이런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뭐 주안점이 되는 기사이자 뉴스일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뭐 원익 IPS라든가 이런 것들 그림도 너무 좋고요. 어저께 밤에 좋아 보여서 말씀드렸었는데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장이 좀 무난하고 괜찮으면 회원님들한테 좀 양해 구하고 저 코엑스에서 열리는 그 자동화 산업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따가 한 11시까지 상황을 보고 갔다 올지 말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로 소개드렸던 S-OIL이나 뭐 PSK, AU브랜드 8시 시초가에 좀 뭐 무난하게 출발한 이후에 지금 한 4, 5% 정도 상승 이런 것도 꾸준하게 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천공투 관련주들 무진장 세고요. 기름 쪽으로는 S-OIL 5% 강세,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SK 이터닉스 같은 뭐 ESS라든가 이런 거 관련주들도 좀 강하네요. 그리고 소부장도 원익 IPS, 리노공업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비전도 나름대로 4%고, 지금 삼성자이닉스가 조금 뭐 약간 뭐 미국장 빠진 거에 대한 체면치레한다 이런 정도이고, 그새 또 1%가 좀 더 빠지긴 했네요. 1% 후반에서 2% 후반으로. 이러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2%대 후반이다 이러면 최소한 100포인트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대면 한 50포인트, 2% 후반이면 야간 선물이 한 2.44였으니까 대입하면 한 130, 40인데 센 애들도 있으니까 뭐 생각해보면 오늘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한 100 정도 내외일 것 같은데 지금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190이 나오네요. 그냥 100은 그냥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지금 뭐 170, 190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현금을 가지고 뭔가 좀 세일하는 녀석을 잡아보자 이러기에는 좋은 날일 수 있죠. 어저께
급등했던 애들 중에 오늘 출발이 조금 뭉그러져서 출발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애들 잡긴 좋은데, 근데 오늘 약간 좀 양극화된다고 보는 것이, 뭐 세게 출발 오히려 하는 애들이 그냥 임자죠.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지금 NX에서 강한 애들은 시장이 정말 마이너스 500 뭐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한은 강세를 띌 것 같은데, 오늘 출발이 조금 부진한 애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강하게 돌기보다는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거든요. 뭐 반도체 그 소부장 안에서도 잘 날아가는 애가 있고 덜 날아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삼성자이언트가 비교적 약한 편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한 100 정도 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건 좀 마이너스니까 흉내를 낸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 뭐 예상지수 달랑 아니 어제 한 150점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6이면은 뭐 그냥 간지러운 수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 뭐 흥구석유도 지금 한 2,000원 이상 플러스 붙는 걸로 나오는데, 뭐 원유주에 대해서는 사실 얘네가 원유의 뭐 임자도 아니지만 요런 땡땡 석유류나 이런 것들은 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유가 안정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제 중동에서 한 70% 이상 또 뭐 유조선 몇 척이 묶여가지고 오지 못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유가주가 막 올라가니까 뭐 반대적으로 일반 주식들이 엄청나게 빠져야 돼 이런 현상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시장의 양적 세기를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셀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분위기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죠, 결국은. 삼성자 하이닉스는 목에 찰 만큼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한도가 거의 없는 코스닥의 또 소부장주들이라든지 그냥 코스닥 지수 자체를 사는 ETF는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어쨌든 시장의 어떤 레벨의 강세나 약세로 봐서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훨씬 강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계속 1조 원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어떤 그 차별화를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매력도는 크진 않죠. 코스닥이 뭐 돈을 벌어야 좋은 회사지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하면은 돈도 못 버는 회사들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 시장은 요새 뭐 계속 오를 때도 그랬지만 수급이 깡패예요. 수급이 깡패. 아니 그냥 무대뽀로 사겠다는데 뭐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주저주저 하겠죠. 왜냐하면 엊그저께 대폭락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내렸던 트라우마가 여전하기 때문에 개인들께서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코스닥을 뭐 개인들이 사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됐다 사가지고 올린 거지. 오늘 올라가면 개인들이 따라 붙어서 사겠느냐? 아니죠. 오히려 뭐 약간 밀리는 코스피는 살지 몰라도 제 생각엔 코스닥은 한 번 또 팔기 시작하면 오를 때마다 계속 팔지 내가 잘못 팔았네 이러고서 사자로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작년에 코스피가 2,000에서 3,000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이상해라고 해서 계속 팔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는 거죠. 한번 팔자로 하면 인버스도 막 사고 계속 팔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왜 그 연초라든가 코스닥 이제 활성화 대책 나온다 그럴 때 처음에는 개인들께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막 도전을 하다가 며칠 하다가 이제 재미도 없고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시 태세가 좀 바뀌었어. 이상한 애들이 올라가는 건 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틈새를 지금 외국인들이 확 노리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미래생명은 뭐 아무 상관없이 또 엄청 강하네요. 예. 자, LG 넥스원, 하나시스템 지금 뭐 NXT에서 엄청난 강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예. 자, 지수는 뭐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고요. 예, 코스닥 그 코스피는 야간 선물이 2.4% 빠졌으니까 뭐 그 정도인데 강세 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라고 하면 이제 100포인트 정도, 네, 그 정도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지금 한 2분여 정도 시간으로 좁혀들고 있는데, 글쎄 뭐, 로봇주 같은 거 다음 주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보면, 오늘 조금 눌림목이 나온 애들이 있으면 뭐,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네요. 예. 이런 거 조금 사볼 만하다. 예, 로봇주. 그런 생각 들고, 오늘 이제 기름값에 따른 반대급 부족으로 이제 태양광, 뭐 원전, 요런 애들도 의외로 관심이 좀 생길 수 있죠. 예. 시장은 별로 그렇게 마이너스 심하다 이런 느낌 없습니다. 요새 하도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700을 보니까 마이너스 100은 그냥 너무 가벼운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별론데? 예, 별로 뭐, 그냥, 예, 볼을 어루만지는 정도의 매라고 할까? 이게 뭐 딱이 세게 맞아가지고, 아이고야 아파, 뭐, 고개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 살짝 터치 정도 되는 거, 예,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예.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뭐 지수는 그냥 무난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예. 소부장이 다 똑같은 소부장이 아니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잖아요. 예, 플러스 난 애들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봐야죠. 예. 다 똑같다고 생각은 안 들고, 왜냐하면 이게 소부장도 결국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애들만 좋은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작은 소부장들은 소외되기 쉽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큰 것들만 가는 거야. 어쨌든 코스닥도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예. 큰 녀석들이 가는 거죠. 큰 녀석들이. 예. 큰 애들 말고는 잘 안 갈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예, 뭐 코스닥은 지금 지수 마이너스 3포인트, 그나마 코스피가 뭐 120포인트 정도인데, 뭐 시작되면 아마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고, 예, 코스피는 낙폭을 좀 좁힐 것 같고, 이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 예. 마이너스면 3, 400 이렇게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지수는 뭐 바로 플러스 나오죠. 예.
예, 약하지만 플러스 수준으로 좀 전환이 됐고, 네. 네, 뭐 지수가 그렇게 약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예, 일단 그래도 한 몇 분 지켜보셔야 돼요. 예. 네. 아이고. 야, 방금 보니까 로봇주 뭐 마이너스 출발했다 플러스로 전환되는 애도 있고, 살짝 좀, 예, 좋은 모습 나타나기도 하고, 예. 자, 지금 지수는, 네, 코스피닥은 지금 뭐 금방, 예, 반등이 나와가지고, 예, 금방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예, 233740, 예, 마이너스 출발했겠지만, 금방 6% 올랐습니다. 예, 강세로 전환이 됐고, 뭐, 유가주들은, 글쎄요, 뭐, 홍구석유가 한 6, 7% 오르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튈 것 같진 않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코스닥은 플러스가 뭐 벌써 1.5%까지 올라와 있고, 예, 코스피는 이제 약간 마이너스, 뭐 삼성자이닉스가 어쨌든 2%대 마이너스니까 쉽게 플러스로 돌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엄청 약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예, 그래도 잘 버틴다. 예. 아, 이거 간발의 차로 못 샀네. 예, 샀으면 거의 한 6, 7% 금방 올라갈 뻔했는데, 예, 매매를 못했네요. 자, 코스닥이 크게 갑니다. 그죠? 지금 오늘 출발은 뭐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별로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탄력이 지금 예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미리. 오늘은 외국인들이 안 사고 출발인데, 예, 의외로 그냥 약간 좀 넘겨짚었다고 할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예. 야, 오늘 신규 상장하는 저 S팀은 뭐, 저희, 그 모델 에이전시 회사인데, 엄청, 이거 300%가 올라버렸어요? 예. 어떻게? 그 정도로 세네. 예. 자, 지금 뭐 코스닥도 많이 올라오면서, 예, 코스피도, 예, 지수가 뭐 마이너스 100 정도 출발은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바로 안정화가 돼가지고, 예, 빠른 속도로 낙폭을 좀 좁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찰나의 순간, 아침에 잠깐 움찔할 때 사지 못했으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바로 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수가 살짝 마이너스 출발하고 나서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예, 지수를 또 땡기고 있다. 예. 네, 뭐 기름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튀진 않죠. 예, 흥구석유나 이런 애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예. 그냥 흉내 내는 정도. 예, 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런 방안들이 곧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흐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막 세게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고. 예, 그리고 의외로 이제 그 RF 그룹들이 센데, 이게 오늘 뭐 LIG 넥소는 두 자릿수에서 약간 내려왔습니다만, 뭐 RF 시스템즈가 이제 그런 안테나 쪽으로도 또 천공투의 일부 부품 납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네요, 오늘.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 어저께 상쳤던 헥터 파이낸셜은 네,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움직임 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2%에서 이제 1%로 바뀌게 되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예, 지수가 한 50포인트 안쪽으로 예, 줄겠죠. 예. 네,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뭐 거의 10%쯤 올랐어요. 예, 출발이 16,800원대였는데, 어우, 뭐, 거의 보합 정도 출발해가지고, 한 1,500원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야, 아침부터 700분이나 오셨어요? 예. 이런 날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예, 점차 좀 늘어나시더니, 예, 700분 넘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약간의 밀림으로, 어쨌든 코스피 중심으로 시작은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예, 강세 전환, 코스닥이 먼저 좀 치고 나가면서, 예, 강세 움직임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네. 아침에 살려다 주문을 넣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못 사고, 네. 오히려, 예, 올랐다고 생각하고 일부 팔고, 예, 파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살짝, 예. 네, 지금, 글쎄요, 예. 뭐 사실 외국인도 지금 별 뚜렷한 수급의 방향성은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안 팔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안 파는 것만 해도 고마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큰 매도나 매수가 아니고 그냥 소폭 매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 정도 뭐 마이너스에서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스닥 쪽도 약간 오늘은 외국인이 사지는 않는데 코스피 쪽도 뭐 못 팔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2% 정도 마이너스인데 뭐 대부분 60-70% 이상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구도만 보면 그냥 개인들이 양쪽 다 사는 중심에서 있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가 조금 한계를 맞이할 것도 같으나 개인들 힘이 워낙 세잖아요 지금 그죠? 예. 개인들의 힘이 워낙 좀 센 편이라 뭐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해가지고 짓이길 정도로 파느냐 이런 것들의 상황들이
맞물려서 봤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유가주들은 지금 방금 S-오일도 플러스 나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흥구석유도 곧 뭐 보합권 이렇게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뭐 아이라이즌 X1도 물론 좋지만 RF 시스템즈가 관련된 부품 관련주로 해서 엄청나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3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흐름을 더 강하게 좀 태우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뭐 계속 세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 역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독불 장군처럼 올라오고 있고, 삼화페인트가 25% 올랐네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도 한 10% 가까이 올라서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스페이스X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주아이비 같은 거, 아주아이비는 며칠 전에는 뭐 투자했던 바이오 회사가 대박 났다고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또 뭐 그런 흐름들이 겹치면서 아주아이비도 오늘 또 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태양광이 오늘 좋네. 하나솔루션하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요게 죽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니 뭐 저한테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로봇주 같은 거 오늘 마이너스 출발하면 사시기 좋은 거죠. 왜냐면 화요일날 누가 봐도 예정돼 있는데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러다가 이제 또 한번 꿀렁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연락에 사시는데 외국인들이 안 사네 이러면은 사다가 또 어느 순간 방향성이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매우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이 파는 속도가 무슨 5조 팔고 7조 팔면 이제 못 가는 장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팔면 뭐 개인들이 오늘 그걸 맞대응해가지고 다 받아줄게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받으면서도 지수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어이쿠, 야 이거 오늘 통신주들 MWC는 끝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오이솔루션은 9%나 올랐네요. 오늘 의외로 되게 세게 올랐어요. 자, 뭐 현대무백스도 그냥 무난한 상승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고. 자, 대형주급에서는 원전주, 두산에너빌도 뭐 요새 빌빌댔지만 오늘은 3% 상승이라 원전주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 대장주 맞는데 움직이는 걸로 보면 대장은 아니죠. 뭐 두산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날은 거의 없으니까. 뭐 BHI가 올라가고 우리기술이 올라가고 뭐 우진엔텍이 올라가고 보성파워텍이 올라가긴 해도 뭐 사실 두산 에너빌이 1등주로 해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이거 삼화페인트 빠른 상한가 가버렸네요. 뭐 웬일이래. 그리고 오늘 전선주 대한전선, 대원전선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뭐 코스피 지수도 거의 한 100포인트쯤 바닥에서 올라온 거죠. 아까 출발은 한 100포인트 살짝 넘어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빨리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많이 좀 회복이 된 거는 맞는데, 의외로 현대차는 뭐 플러스까지 나오고요. 아까 NXT에서 한 2% 정도 가까이 마이너스였던 거 대입해보면 뭐 좋은 거 맞고,
아이고, RF 시스템이 예, 오늘 계속 올라가요. 예, 양봉 크기를 계속 키워내고 있다. 방산주들이 뭐 전반적으로는 센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서 나머지 기업들이 지장받고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방산은 방산대로 우리가 갈 길 간다. 이번에 평가 제대로 받았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그러니까 극히 정상적인 종목들 뭐 이런 군들도 회복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5,500 정도의 그 지지선이 원래 정상이었는데 5,000 초반까지 내려간 건 완전 이제 에바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그만큼 회복이 된 것이고 예, 오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색이 된다고 하면 이제 다시 조심스럽게 6,000을 향해서 또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을 쌓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이제 호되게 당했으니까 올라가면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예, 의외로 담대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금요일에 사실 미국 쪽에서 어떤 큰일을 벌이는 게 대부분 토요일날 새벽쯤이라서 주말 트라우마가 생길 만도 한데 개인들께서 오늘 양시장 주도하면서 계속 좀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 힘이 막강하죠. 뭐 예수금 대기자금이 130조라며요. 예. 그렇게 많이 있다는데 뭐 돈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예. 현대차가 어느덧 2%대까지 올라가네요. 예. 이러면 이럴수록 뭐 로봇주라든가 이런 쪽에는 예, 좋겠죠. 예, 지금 코스피 지수도 조금 있으면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자 하이닉스가 그냥 안 가는 주식으로 되어는 있지만 낙폭은 조금 줄어들면서 예, 플러스까지 지금 유도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현재 뭐 상황은 예, 그럴싸합니다. 예, 아주 좋죠. 뭐 지금 상황은. 네, 현대 무벡스도 탄력이 조금 더 생겼네요. 예, 6%까지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조금 의외인 거는 뭐 글쎄 뭐 바로 하루 만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저 PBR주 예, 그거에 대한 또 밸류업을 계속 유도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저 PBR주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이라 이런 애들한테 매기가 좀 붙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의외로 좀 은행주들은 좀 차분합니다. 별로 뭐 예, 긍정적으로 반영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 코스닥은 30포인트까지 36까지 올라갔네요. 예. 상승력이 아주 예, 대단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 어제 상쳤던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뭐 10%대 중반 상승에 에코프로도 6%. 이거 오늘 지금 코스닥의 이 대형주급 또 시작된 거죠. 어저께보다는 물론 강도는 좀 약하지만 올릭스 9%에 알테오젠도 플러스로 돌았고 지금 글쎄 이게 지금 개인들이 뭐 그냥 내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별로 크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ETF 쪽으로 또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수 ETF를 사니까 지수 상승을 꾀하면서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다시 붙고 있는 거거든요. 에이벨바이오도 한 7%, 에코프로 6%. 뭐 지금 한마디로 코스닥 150 종목들 중에 상위권 종목들 이런 쪽으로 지금 붙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지수가 그래서 40자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일부 뭐 기관은 조금, 근데 이 기관이요, 매수 매도, 그러니까 순매수 매도할 때 이게 기관 매도가 나오면 어렵지 않게 금융투자 매도고, 예, 여기 기관이 매수가 붙는 걸로 지금 코스닥이 나오는데, 뭐 소량일지 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예, 결국은 금융투자 쪽을 통해서 ETF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은 제가 봐서는 진영 논리예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더 극명한데 어제도 그랬죠. 사실 뭐 어제도 사실 코스피도 좋았지만 코스닥이 더 좋았는데 뭐 시장이 이제 올라갈 근거가 되었을 때 숫자가 분명히 확인이 된다라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는 코스피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2000에서 6000까지도 올라오는데 꺼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명분이죠.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3000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셀트리온이 코스닥이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보다 훨씬 탄력이 덜한 것 뿐이죠. 사실 뭐 회사가 뭐 모질라요 이런 개념보다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지금 어느 쪽 시장에 있느냐의 관점이에요. 야, RF 예, 시스템즈는 뭐 27%까지 뭐 상 칠 것 같은데, 그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어이구, 오랜만에 고영도 한 8% 올랐네요. 뭐, 수술 로봇주?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로봇주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예, 지금 고영도 8% 올라가지만, 뭐, 리브스메드 같은 이제 대표적인 수술 로봇주도 지금 한 9% 올라가거든요. 로봇주가 뭐 지금 수술 로봇뿐만 올라가는 건 아닐 거고, 예.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좀 예,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다음 주에 어차피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로보티즈도 올랐으니까 감사하다고 하셨겠지만 출발은 마이너스인데 지금 한 6, 7% 올라 있잖아요. 예. 로보티즈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하고 이걸 진행하면은 이게 제 HTS가 잘 빠른 속도로 반응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가가 다 마이너스였다고 대부분. 근데 획 하고 돌았죠 지금. 예. 돈 애들이 꽤 많거든요. 자, 코스피도 20포인트 플러스까지. 뭐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도를 내놓는데도 예, 개인 위주의 수급으로도 지금 탄력이 이제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플러스 났으니까 예, 탄력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하나솔루션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태양광 쪽에 약간 탑2 종목들 여전히 세고 고영과 리브스메드로 대표되는 예, 지금 수솔 로봇주들도 굉장히 세다. 예. 뭐 리브스메드도 지금 출발은 78,000원이었는데 지금 VI 걸린 것 같으네요. 예. 86,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예. 완전 VI 걸렸다. 예. 야, 그리고 이게 S팀이라고 모델 에이전시 회사인데, 야, 오늘 나를 잘 잡은 거겠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 그냥
300%짜리가 나와버렸는데,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시작도 뭐 굉장히 높았어요. 3만원 넘게 출발해가지고 34,000원 됐으니까, 오늘 그냥 출발 이후에 수익률은 뭐 한 7,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공모 받으신 분들은 뭐 완전, 네, 해피하신데요. 그게 아주 높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웬만큼 청약하셔서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두 주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조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34,000원.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신규주가 되게 이제 귀하다 보니까, 꽤나 이제 반응이 좋아요. 이게 사실 모델 에이전시 그러면,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소속돼 있고,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점유율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느껴보면은 좀 생소하거나, 예, 뭐 그야말로 AI나 이런 거랑은 좀 무관해 보이는 뭐 그런 이슈인데, 예, 그걸 딛고 오늘 그냥 300%짜리를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자, 강조를 몇 번 드리면 툭툭 치고 올라가네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 뭐 일주일 전인가 한번 잠갔던 애죠. 그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랑 미국에서 뭐 태양광 사업 같이 한다 그래갖고 일주일 전에 한번 셌었는데, 예, 오늘 그게 또 한번 재현되는 듯합니다. 뭐 20%대 초중반까지 상승세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 아까 예견이라도 했듯이 흥구석유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기름값 계속 올라가는 거 대입해보면 오늘 반응이 저렇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저게 정상이에요. 저게 정상이거나 사실 너무 오버밸류 돼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올라갈 일은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뇌리 속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흥구석유 사야 돼, 한국석유 사야 돼, 뭐 중앙에너비스 사야 돼, 이런 게 그냥, 예,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러신데, 예, 회사 가치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거, 예, 나중에 까보시면, 예, 진짜 황망할 정도로 회사 매출이나 순이익단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유가와 함께 같이 그냥, 예, 어떻게 보면 유가 ETF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는 게 딱 맞겠죠. 예, 그럼 결국 기름값이 내려가면 그래도 또 이익의 변화는 별로 없는 건데도, 예, 도로 원위치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빠른 속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팔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열내고 사면 이게 약간 한계가 느껴질 것 같은데, 제가 봐선, 네. 조금 1시간 지나서는 우리끼리 계속 올리는 거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만도 해요. 약간 지금. 그랬어요? 경쟁률이 0.4인데 한 주도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요? 경쟁률이 0.4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경쟁률이 어떻게 0.4라는 게 나올 수가 있죠? 그거는 뭐 청약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예. 아마 그거는 0.4라는 말이 반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한 주도 못 받을 정도로 청약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복불복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어쨌든 뭐 기본 수량이 있는 걸 청약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아마 뭐 전산 추첨을 해서라도 정말 이제 뭐 한 주를 받은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말씀으로, 예, 들리는데, 보통 경쟁률 0.4라고 하면 경쟁률이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경쟁률이 아마 뭐 1000대 2000대 이렇게, 예, 돼가지고 아무리 청약을 많이 해도 뭐 못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정도까지 아마 진짜 지독하게 아마 몰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승 탄력이 금방 세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귀해서 그래요. 예, 코스닥이 몇 개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훨씬 귀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사실 1월 달에도 거의 없었고, 한 개인가? 덕양 에이젠인가? 뭐 하나밖에 없었고, 2월 달 지금
뭐 이제 막판에 뭐 K뱅크 하나 들어왔고, 작은 회사 이제 한두 개 있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또 이번 주에 기관 예측하고 다음 주에 청약 들어가는 회사들 이제 두세 개씩 생기곤 있는데, 이게 의외로 그 시장이 좀, 예, 세게 그 뭐라지? 사람들이 지금 막 장 좋으면 막, 예, 상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당국이 좀 깐깐하게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지금이 찬스다 이러고서 꽤 들어올 것 같은데도 잘 안 들어와요. 예. 되게 이제 좀 조건이 강화됐거나, 근데 사실 이번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빨리 들어오게 만들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빨리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생다사라고 하나? 그러니까 많이 들여보내고 금방 또 아니다 싶으면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들어온 애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 이게 아니고 이상하다 싶으면 너 바로 나가. 이제 뭐 진짜 어떤 경우는 상장된 지 1년 만에 막 어려워지는 회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징후가 보이면 바로 또 내주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우수한 것들 많이 들여오고 뭐 동전주로 대표되는 약간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괜히 자리만 차지하니까 뭐 내보내려고 하고, 그런 뭐 기본적인 틀은 코스닥 지수를 위해서는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또 유탄을 맞는 기업들도 있고, 지금 뭐 사실 그 동전주들 중에 기를 쓰고 1,000원 이상으로 갖다 놓으려고 애쓰는 애들도 꽤 있는가 하면, 아예 뭐 진작에 6월 말까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관두는 애들도 있죠. 예.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네, 지수가 지금 한 30분 정도는 조금 탄력이 생기다가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파네 이런 걸 이제 자각을 하는 순간 조금 밀립니다. 코스피가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왔고요. 예, 코스닥도 아까 뭐 거의 한 37까지 올랐다가 20포인트 정도로, 방산주들만 지금 신났어요. LIG 넥스원을 대표로 해서 퍼스텍이라든가 한일 단조는 거의 상이고, 그리고 빅텍, 뭐 또 아까 RF 시스템즈는 거의 상 근처, 뭐 이런 정도까지. 방산주는 사실 이게 뭐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별도로 글로벌리하게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게 딱 맞겠죠. 예.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채팅창을 잘 안 보다가 봤는데 솔직히 나쁘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지금 수익왕 그 왕중왕전에서도 초반에 며칠 다른 분들 신경 안 쓸 때 바짝 해가지고 1등 하다가, 제가 어저께 자주 섞인 말로 1등부터 8등까지 골고루 다 해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엊그저께 꼴찌였고 8등, 어제 7등 됐는데, 자, 뭐 제가 좀 상위권도 아니고 뭐 수익률을 막 왕중왕전에 체화돼가지고 잘 올리는 스타일도 아닌데, 차분하고 위안을 주는 쪽이라고 하면 뭐 글쎄 목소리에서 주는 힘이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들어보시면 졸리다는 분도 가끔 있지만,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들을만 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뭐 저에게도 또 위안이 되죠. 예. 저는 사실 제 목소리 되게 불만이거든요. 예. 너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들리지 않을까 해서 좀 날카롭게 막 파고드는 좀 그런 게 좀 팍팍 이렇게 꽂히는 목소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신청을 하셨는데 의외로 S팀이 사실 업종만 보면 그렇게 셀 것 같진 않은데, 그러셨구나. 진짜로 의외로 진짜 셌고 별로 못 받으셨군요. 네. 그래요. 자,
뭐 목소리는 제가 다듬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사실은 옛날부터 제가 지금 금요일이고 뭐 시장이 아직 뭐 큰 탈은 아니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금요일이라서 사소한 개인사인데 예전에 제가 한창 취미를 가졌던 취미가 지금은 뭐 이 나이에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지만 옛날에 제가 채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채팅.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 그러다가 알게 된 누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아마 한 몇 살, 이제는 그 누님은 아마 60대로 접어드셨을 것 같은데, 그 누나, 이거 지금도 뭐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인터넷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방송국 아나운서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채팅에서 만났는데, 통화도 한두 번 하게 됐는데 그 누나가 그랬거든요. 자기네 방송국 남자 아나운서보다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목소리예요. 그 누나가 그 새벽 방송 DJ하고 그럴 때 제가 사연 보내가지고 뭐 뮤지컬 티켓 같은 거 받아서 저희 와이프랑 애가 갔다 온 적도 있고, 되게 잠깐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누나가 회사 떠나고 나서 좀 연락이 안 되고 끊겼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통화만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목소리 워낙 좋았죠. 뭐, 새벽 방송 DJ 하실 정도면, 라디오에서. 좋은 목소리야 기본으로 갖고 계신 건데,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인정하는, 좋은 목소리의, 대표주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건, 훨씬 더 좀 날카롭게, 이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뭐 아침에 뭐 살까 그러다가 놓친 것도 있고, 그냥 아침에 좀 잠깐 매매하고 나온 것도 있고, 뭐 고점에 약간 팔았다고 생각하고 판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지금 솔직히, 뭐 현금 비중이 너무 높아서 걱정해요. 이러다 장만 올라가고 나는 못 사고 이러면 어떡하지?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이 이게 몇 프로냐? 계산도 안 되네. 거의 한 70%는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70%도 넘는 것 같은데요. 한 75%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도대체 오늘, 물론 뭐 시장이 완결된 건 아닌데, 이번 주 들어서 맨날 무슨 400이 빠졌다가 700이 빠졌다, 500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늘장에 대해서 어제 밤 기준으로도 확신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반반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잘 모르면 반반이 딱 맞잖아요. 반쯤 주식 갖고 있고 반쯤 현금 갖고 있고,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반쯤 주식 갖고 있고 뭐 한 1-20% 인버스 갖고 있고, 이렇게 해지 걸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텐데, 저는 적어도 이번에 이제 진짜 수요일 날 개폭락 보면서 와, 저걸 왜 못 피했지라는 이제 자조감이 되게 크게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그래도 웬만큼 회복이 되길래 어제 반쯤 조금 더 현금 만들었고, 오늘 플러스 나는 거 조금 더 현금 만들어서 제 가이드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약 70% 이상 현금 갔습니다. 뭐 이게 잘했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높으니까 조금 피하고 싶은 거죠. 제가 여기에서 막 사이클 타서 상따 해가지고 막 먹고 이런 거에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뭐 느껴드리고 싶은 감정이라고 할까? 제 생각은 이거 일단 이런 변동성은 좀 피하는 게 맞아. 좋든 나쁘든 뭐 약간의 이제 뭐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있는 반으로 같이 좀 어울리는 거고, 만약 내린다고 하면 유동성 만들어 놓은 걸로 이제 변동성이 좀 반으로 줄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심지어 정말 뭐 안 나와야 되겠지만 또 마이너스 무슨 500 뭐 이런 거 나오면 미친 척하고 또 용기 내 가지고 갖다 이제
나라도 한번 산화를 해야겠다 이러고서 부으려면 뭐 여러분들 계좌처럼 제 이 가이드 계좌가 뭐 미수 신용되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 대응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뭐 몇 년 동안 계속 해보면 현금 비중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도 알고 보면 제 계좌도 맨날 99%가 주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어떤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천수답으로 장이 올라야 돼 이런 거밖에 안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새 예, 드디어란 말 너무 웃기죠. 30 몇 년을 시장에 있으면서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면 야 너무 나대지 말고 아니다 싶을 땐 이게 사실 초심자가 보통 이런 거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잘 모르시면 무서우면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초심자들은 잘해요. 근데 초심자가 아니고 이렇게 구력이 좀 쌓인 분들이 오히려 헤매시죠. 왜냐하면 내가 종목을 너무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러니까 시장이 그냥 꿀렁대도 그냥 안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나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조정받는다고 하여 이걸 내가 피했어 이런 분들 사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안고 넘어졌다. 그냥 올라가면 또 다행이야. 근데 웬만큼 올라가도 또 정리도 잘 안 하시고 사실. 예, 그냥 글쎄 어디까지 되면 내가 졸투라고 예전에 저희 방에서도 보면 가끔 졸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이 정도면 됐다. 나는 한 뭐 2년이고 3년이고 쉬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나가시는 분들 가끔 있었거든요. 너무 부럽고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예, 졸투하신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사실 계속 부의 사다리를 증권 통해서 얻는다 이거 좋은데 결국은 극상의 어떤 상황까지 뭐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아주 다행스럽게 진짜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꾸로 탔으면 뭐 답은 없죠. 인버스 고버스로 탔으면 답은 없는데 그냥 작년 1년 전 대비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안 오를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뭐 억지로라도 지금 주식들이 뭐 작게는 몇십 프로에서 막 서너 배 오른 애들이 잔뜩 있는데 내 계좌가 1년 전보다 슬퍼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꼭지라는 게 언젠간 또 만들어질 것이고 이게 엊그저께 6,300이 뭐 정말 당분간은 꼭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상반기 안에 한번 그거 뛰어넘는 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주식을 다 안 판 것뿐 정말 이 정도만큼 이상해서 내가 뭐 고점이란 인식을 참 하기가 어려운 게 문제긴 한데요. 이번에 사실 뭐 지수가 100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나기 전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는 휴먼 인덱스의 움직임은 사실 많이 감지가 됐던 거 아니에요. 주식 때문에 미치겠다. 뭐 집안 싸움 하면서 그냥 주식 뭐 집 팔아서 주식하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신혼부부가 결혼자금 3억 삼성자 하이닉스 샀다더라 이거 나오고 뭐 스님이 창구 찾아갔다더라. 예. 뭐 별 얘기 다 나올 때 이렇게 사실 한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분해서 몰릴 때가 그게 예후가 좋은 적이 있던가요? 사실 안타깝지만 누구나 쉽게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뭐 사놓고 있으면 나라에서 법으로 올려준다. 이래 갖고서 막 한때는 뭐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큰 기여가 된 것도 많지만 지금 정말 주식 생전 안 하던 사람들까지 다 붙어가지고 주식으로다가 뭐 일가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갖고 다 붙는 상황에서 과연 지가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윈윈으로 만들게끔 시장이 작동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아니 저도 지금 어쩌다 보니 그래요. 예,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쇼크 글쎄요. 뭐 내심 진짜 뭐 생각해 보면 네 이따가 지수 마이너스 다 나면 오히려 사봐야지 이런 생각은 하죠. 예, 물론 네 오늘 플러스에는 잘 살려고 생각은 안 했었고요, 당연히.
시장이 그리고 지금 어쨌든 외국인이 오늘은 또 포지션이 어쨌든 양쪽 다 팔고 있어가지고 개인들만 지금 1조 넘게 벌써 코스피를 사셨는데 물론 개인들 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구도에서는 시장이 잘 올라가지는 않는 구도죠. 사실 개인만 이렇게 사는 구도는 보통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나름대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자 어쨌든 뭐 금요일입니다. 제가 뭐 다른 이유를 붙인다기보다는 하도 주말에 변동이 있는 이벤트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뭐 사실 지금 코스피는 엄연히 아까보다는 높잖아요. 지금 아침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조금이라도 아침에 100포인트 넘을 만큼 마이너스보단 당연히 지금이 좋을 거고 코스닥도 아까 거의 보합해서 뭐 아까 30도 넘게 올랐지만 지금 20포인트 정도 오른 것도 2%예요. 지수 단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모양이 나오는 거라서 뭐 지금도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침보다 나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약간 조금 뭐 손을 보거나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도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막 뭐 반반까지는 무리야. 뭐 내 거 아직 뭐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생각하시면 진짜 그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놓이는 지점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막 10% 정도라도 현금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럴 때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세요. 저처럼 뭐 많이 만들었다고 제가 뭐 좋아서 죽겠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오늘 보면 뭐 좋은 애들 많이 놓쳤죠. 아까 보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저런 거 좀 잡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뭐 유가 관련주는 뭐 느낌이 별로 없고 흥구석이 좀 마이너스 나는데 뭐 진짜 WTI가 100달러 넘지 않으면 뭐 저런 종목은 이제 계속 좀 슬슬 맛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그 리포트 중에서는 PSK가 역시 장비주 원탑이라고 아까 리포트 한번 보여드렸죠. 얘는 양봉이 아주 실하게 나네요. 9%까지 올라가면서 땡기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쪽에서는 가장 좀 발군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뭐 지금 문자 우리 회원님들한테 나갔겠습니다만 아까 플러스 나에서 뭐 한 고점에서 한 6, 700원 이상 지금 밀리길래 조금 사봤어요. 어제 판 건데 다시 사봤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초반에 이제 이벤트들이 몇 가지쯤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코스닥 쪽에 그 액티브 ETF가 나온다는 거랑, 그리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효과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로봇주는 오늘 만약, 글쎄요, 이따가 시간대별로 봤을 때 조금 밀리거나 뭐 이런 기운이 나오면, 조금 그래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제가 좀 아리까리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허락을 해주시지도 않겠지만 오후에 그 AW
자동화 산업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네. 야, 이 장도 안 좋은데 어딜 가냐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예. 자, 코스닥은 오르고 있으니까 갔다 오세요 이러실 수도 있고. 어떤 반응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요 방송 끝나고 설문조사 우리 방에서 해가지고 다수결로 좀 정해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찌그러져 있든가. 사실 갔다 와서 블로그로 올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아주 편하게 어떤 현장 분위기 같은 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가서 그놈의 이제 기념품 같은 거 욕심이 나는 거죠. 가서 몇 개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사실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 작년에도 한 서너 차례 뭐 시간 좀 할애해가지고 그런데 갔다 오곤 했거든요. 갔다 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히 좋았던 것들도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 수익 플러스 할 때는 더 그런 것들 좀 하면서 제가 이거 갔다 오고 나니까 이런 게 좋던데요 해가지고 무진장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잘 된 애들도 있고 의외로 괜찮았어요. 제가 더욱더 이제 사실 뭐 기업 탐방 같은 거 자주 가면 좋은데 이 개인한테 잘 열려있지는 않으니까 보통 이제 증권사 애널들 뭐 다수 이제 묶어가지고서 받는 기업은 있어도 뭐 한 사람 찾아올 때마다 어서 옵쇼 이러고서 설명해주고 이런 기업은 많지는 않거든요. 전 또 뭐 증권회사 소속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볼 거 있으면 보고, 뭐 이 부스 만든 거나 이거 짜임새 있는 거 봐도 이 기업이 이런 정도까지 하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좀 제 스스로의 안도감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우리 희숙님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표현을 하라 그럴 때 모니터랑 스피커 표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또 그거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 혹시 우리 회원님 중에 아시면, 저도 그걸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좀 방법 좀. 우리 지금 궁금해하시는 우리 회원님 계신데 그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회원방에서 뭐 모니터나 스피커로 답 좀 해주세요 이럴 때 모니터 스피커 그 이미지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만 하지. 아니면 이따 방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구나. 오히려 여기 우리 정규 회원님들 계시면 방송 체크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 우리 희숙님은 지금 올려주시는 거 잘 좀 주목해서 보셔요. 방송 체크라는 메뉴 안에 그게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화면 정상이요? 화면 정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모니터나 스피커 표시가 있나 보죠? 우리 희승님, 그거 좀 잘 찾아서 나중에 답 주실 때 한번 참고해서 보셔요. 화면 정상이라는 메뉴가 있나 봐요. 자, 지수는, 코스피는 조금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1조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좀 탄력이 좀 죽었죠, 그죠? 아무래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뭐 있는 종목들 내려가는 건 뭐 별로 반갑진 않지만, 어찌됐든 지수는 오늘 조금 꿀렁대네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약간 조정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현대무백수도 아까는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8%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고, 요런 거 마이너스까지 나오면 조금 태워도 좋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현대무백스 같은 거 실적 좋은 로봇주 찾으시는 분들한테. 근데 참 지수가 지금 코스피도 살짝 플러스까지 나오다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3%급이거든요. 이러면 이거 마이너스 100포인트급이란 얘기인데 3%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00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또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벌써 1조를 팔았다? 아, 이게 또 분위기 싸해지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외국인들이 한 2, 3천억 팔면서 시작할 때는 뭐 멈출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봤다가 한 30분 동안 봤는데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1조를 넘으니까 이게 또 조금 이제 보는 눈들이 약간 경계성으로 바뀌는 거죠. 아, 이거 왜 계속 때리고 앉았냐 이런 거지. 어제 밤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강한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다. 예, 계속 팔 것이다.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비중 관리, 비중이 그 한도를 넘어가니까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코스피는 다른 사는 것들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팔자 쪽으로 좀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었고, 다만 이제 오늘 좀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이틀 정도 한 조 단위 가까운 매수를 했던 코스닥을 왜 오늘은 또 손을 놨는가. 손을 놓으니까 또 바로 물론 탄력이 방금 전에 꽤 있었지만 고점에서 지금 3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코스닥도 아까 37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7포인트밖에 안 올랐는데, 네. 약간 좀 눌림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외국인들 매도가 물론 요 개인들이 지금 뭐 분전하면서 열심히 바꾸는 계시는데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의외로 점증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뭐 그래도 코스닥은 지수가 플러스예요. 네, 고점에서 밀리긴 했어도. 네. 아니 그 우크라이나 지원해준다고 미국이 탄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한테 그 자주포 포탄 무슨 100만 발인가 50만 발 빌려간 적도 있는데, 진짜 요새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미국이 과연 탄약이 많은 거냐. 뭐 미국에선 지금 어제 뭐 그 대변인도 그렇고 충분히 무한대로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진짜 많이 있는지 좀 의심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있는 거냐? 우리나라한테도 빌려가서 갚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올라가는 건 온통 뭐 태양광 아니면은 방산주만 올라가네요. 예. 자, 9시 59분이에요. 여러분 또 갑자기 인사드려야 될 상황인데요. 예. 자, 네. 오늘 금요일장 아침에는 결국 뭐 지금 소소한 장입니다. 뭐 마이너스 막 2, 300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플러스 2, 300 나올 장도 아니고, 오늘은 좀 변동성은 그래도 좀 주중보다는 훨씬 좀 덜하다 이런 느낌이고, 5,500선 정도의 사수 분위기 내외에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내 계좌를 좀 지킨다. 뭐 어제는 도루 좀 회복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든 좀 지킨다 정도로 가시는 게 맞겠죠. 예. 금요일이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또 이따가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갖고 가시는 주말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말 편안하게 좀 잘 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